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에 오늘 도착을 해서 소일수 회담했고 확대 정상회담을 했고요. 조금 있으면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이제 양국이 발표를 합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は、本年のシャトル外交の最初の機会に、大統領及び韓国代表団の、皆様を私のふるさとここ奈良にお迎えすることができて、皆様を歓迎、したいと思います。大統領からはこれからの60年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が、双方が国交正常化60周年だった昨年、日韓関係の強靭さを、示し続けられたということをとて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총리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 같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기태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먼저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중일 갈등이 엄청나게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갔다가 일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일본이 좀 더 우리나라한테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이었죠. 11월에 대만 유사가 곧 일본의 존리비기 사태라고 하면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얘기한 이유로 중일 갈등이 지금 격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이제 국빈 방문하면서 그때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일 갈등에 한국은 이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예. 했었고,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당연히 이제 한국이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는 형태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했던 것처럼 일본에게도 어떠한 명확한 입장을 그러니까 개입의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이제 역사 문제로 이제 연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올바른 편에 한국이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일본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특히 중국의 요즘 뭐 히토류라던가 이런 경제적인 억압에 대해서 동참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예. 공감을 낼 수 있는지 여기에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영상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숙소 호텔에 도착할 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나와서 영전을 했거든요. 이게 일본의 의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수준? 꽤 높은 수준입니까?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호텔 측에서 영접을 나가기로 예.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총리가 사실 어제 나라에 왔거든요. 그것도 하루 전에 나라에 도착을 해서 직접 현관에서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 특유의 그 오모테나시라고 하거든요. 예. 그 극진한 대접을 몸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도쿄가 아니고 나라 현입니다. 여기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데 지금 공동 언론 발표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들어왔고요. 이제 동시 통역기를 끼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다카이치 내각 총리 대신님으로부터 발언하시고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카이치 내각 총리 대신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대통령님께서 와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이곳 나라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내각 총리 대신으로 취임한 후 나라의 외국의 정상을 초청하는 곳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저와 대통령님 간의
우정과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토대로 하여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대통령님과 폭넓은 의제에 대해서 뜻깊은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한 관계 그리고 일한미 간의 연대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은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역에 있어서 지역의 안정에 있어서 연대하여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란 간, 일한미 간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확실하게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을 해나가겠습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 이래 대통령님께서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제 방한부터 얼마 안 돼 이처럼 셔틀 외교를 실시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대통령과는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계속 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로서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으로 양국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고 아울러 일, 한, 미 3국 간의 협력도 힘차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국 관계의 균형 있는 진전과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개별적인 협력 안건에 대해서도 중요한 진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전략적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에서 논의를 심화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통령님과는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님과는 이와 같은 조직적 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협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문서를 책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조세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와 관련하여 비엔에형 감정 협력을 위하여 양국 간의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화의 전략 환경하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연대를 확인하였습니다.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일한미 간에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 납치 문제와 관련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강력한 지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곳 나라는 예부터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양국의 교류의 역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인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일은 대통령님을 호류지 법융사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가 양국 관계를 더욱더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의 발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続きまして、イ・ジェミョン大統領、お願いいたします。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맡아주신 다카이치 총리님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께서 취임 직후에
대한민국 경주를 방문해 주셨고 이번에는 제가 석 달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나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경주와 나라는 모두 고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이자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의 이 두 차례 정상회담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먼 옛날 이곳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술과 문화를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전통은 오늘날 한일 양국 관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일 양국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서로의 삶과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500여 년 전 이곳 나라에서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통해 옛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의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우리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의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 성장, 농업과 방제,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스캔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 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고 특히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 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양국은 또한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숨을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양국은 동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와 다카이치 총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올해가 한일 양국이 그리고 한일 양국민이 더욱 밀도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각별히 파격적인 환대를 해주시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란 공동 기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양 종상님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일본 현지 연결해서 한일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를 보셨습니다. 이제 정상의 발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제 논의한 내용들을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실무진들이 하는 건데, 센터장 일단요. 과거 한일 회담과 비교해서 진일 보완 측면 뭐가 좀 가장 주목되시던가요? 저는 한일 간의 어떤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그 과거사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라고 해서 최근에 일본에서도 과거사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조세이 탄광에서의 DNA 감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사 문제를 작은 단계부터 해결해 나가겠다. 즉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예. 한일 간에 이게 조세이 탄광이 한일 다 피해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기존에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협력 수준을 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이제 정말 한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여기도 예. 나왔습니다만 지금 제3국에서 특히 캄보디아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그런 스캠이나 이런 초국경적인 범죄에 대해서 한일이 같이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나왔고 예. 또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뭐 출입국 간소화와 같이 우리가 일본 여행을 지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출입국도 간소화되는구나 이렇게 협력의 그 추진을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지금 여기에 나왔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과거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픈 과거가 있지만은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권에서 그러니까 예. 진보 진영에서 특히 일본 문제가 예민할 수가 있는데 사실 다카이치 총리는 됐을 때 여자배로 불릴 정도로 강경 보수 성향이 있었거든요. 예. 오늘 보시고 진정성이라든가 그런 걸 좀 어떻게 느끼세요?
예, 다카이치 총리는 계속해서 진정성, 진심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예. 지난번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한국 김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한국 드라마, 뭐 그렇죠, 화장품 이런 이야기를 예. 했어요. 우리 국민이 가슴에 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하려고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좀 나라현이라고 하는 도쿄가 아닌 나라현의 지방으로 우리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에 국가라고 하는 말과 통하는 말이 별로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유래한다는 설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려고 하는 그런 진심의 노력을 좀 보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양국 정상들이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용어로 보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금 실행하고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과거사 문제나 뭐 북한의 비핵화 문제 같은 어려운 명분에 얽힐 이런 어떤 주제들을 다루기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용적 주제들 이런 예. 것들에 합의를 함으로써 점점 단계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포석들을 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벌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취임한 지 지금 7개월여 지나고 있는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5번째고 다카이치 취임 이후에 2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굉장히 그 잦은 회담이고 셔틀 예. 외교를 안착시켜가는 모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발언 실수로 인해서 인한 그 중일 갈등, 중국의 압박 속에서 점점 고립화가 되어가는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불안감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 대통령과 이런 우리가 원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쉽게 합의하는 이런 발표들을 함으로써 그 정치적 고립에서 중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필요에 우리 이 한국의 상황,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방일, 회담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이런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지율은 뭐 다카이치 총리가 뭐 80% 가까이 나온다고 하죠. 대외적으로는 지금 힘든 상황이죠. 센터장 하나 더 질문드릴게. 나라현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고향이 안동으로 초청을 했어요. 양국 정상이 본인의 고향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정상회담은 이제 수도에서 개최가 네.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0월달 에이펙과 더불어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때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이것을 다카이치 총리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2016년도에 푸틴 당시 대통령을 자기의 고향으로 초청을 해서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모테나시라고 하는 그런 극진한 대접을 한 적이 있고요. 예. 또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1500년 동안 우리 한반도와 깊은 교류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의 뭐 원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저기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경주시와 나라시 간의 교류 협력도 있고 또 15년 전에는 충청남도와 또 나라현 간의 또 우호 협정을 맺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예.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우리 대통령을 초청을 했고 아마 다음번에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은 이제 또 친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의 그 개인적인 거리는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